안녕하십니까. 대구 마약대치운동본부 본부장 이향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대구 본부에서 운영하는 마중약국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래 처음으로 마중약국에 참여해 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마중약국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과 함께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저희 마중약국 먼저 운영하신 약사님 몇 분이 사례들을 좀 재현하는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서툴기는 하지만 그 영상들을 참고로 보시면 마중약국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 화면 공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약류 중독 예방 상담 약국을 저희 대구광역시 약사회와 대구마약대치운동본부가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약국이 마약류 중독 문제에 좀 의미 있는 역할을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마중약국이라고 저희들 명칭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감도 괜찮고 또 쉽게 또 역할이 설명되는 것 같아서 현재는 마중약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약대치운동본부는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1992년에 창립이 되어서 이제 3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마약 없는 밝은 사회라는 게 사실은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더 우리 약사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마약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데 힘을 모아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예방 교육 그리고 중독자들의 사회 복귀, 그다음에 이제 마약류 관련해서 홍보 또 자료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업으로 마약류 중독 예방 상담 약국을 시작을 해서 이제 한 3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 마중약국이 왜 필요한지를 좀 말씀드리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현재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마약류 중독자가 증가하고 있으면서 그 중독자의 계층이 굉장히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연령이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자 2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 문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용 마약류 중독 문제가 우리 약사들이 굉장히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독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사실 마약류 중독자라 그러면 굉장히 사회적 시선이 음, 좀 뭐 법적으로도 불법이기도 하지만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은 이 필요한 상담이나 교육, 치료를 받고자 하더라도 이런 기관 자체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적절한 시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적절한 초기에 이 중독자를 발견을 해서 적절한 교육이나 상담으로 연계시키고자 하는 그런 그 의의를 가지고 마중약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절하게 초기에 발견해서 상담이나 치료, 재활로 연계를 한다면 중독자 확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지금 우리 약국이 가장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약류 사범 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매년 마약 관련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마약류 사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22년의 경우에 18,395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상 최대치였죠. 근데 사실 이런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령별 마약류 사범의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달리 마약류 중독자들이 20대 연령층이 지금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대와 30대를 합하면 거의 60%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청소년 문제를 본다면 19세 이하의 청소년 마약류 사범을 본다면 매년 그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서 지금은 22년의 경우에 481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언뜻 보면 크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마약류 사건은 우리가 암수 범죄라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감추어진 그런 사건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보죠. 보통 한 30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이 최소 50만 명이 넘어가고 청소년 사범도 10,000명이 넘어간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굉장히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학생 연령대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런 이제 수치가 나옵니다.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15세 미만, 뭐 중학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중학생 미만의 학생들도 연간 뭐 굉장히 적은 숫자로 10명 이하로 발생을 하다가 22년의 경우에 41명으로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학생 마약류 사범도 거의 몇 년 사이에 6배 이상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마약류의 종류로 볼 때 의료용 마약류로 인한 중독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약류는 마약과 대마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과 이제 임시 마약류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중에 이제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마약류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죠. 물론 향정신성 의약품은 작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환각제나 각성제, 진정제 종류로 나뉘고 있고 마약 종류에는 뭐 아편계에 속하는 마약성 진통제를 의료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면제 종류, 벤조디아제핀 종류나 졸피뎀 같은 그런 수면제 종류, 그리고 각성제로는 암페타민 계열의 약물이 되겠죠.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각성 식욕 억제제도 이 계열에 속할 것이고 이런 종류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약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약물들 가운데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마약류 사건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약물이 수면제 중에 졸피뎀, 그리고 식욕 억제제,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하는 펜터민, 그리고 아편계의 진통제인 펜타닐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었던 그런 의료용 마약류입니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는 잠깐만 검색을 해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쉽게 처방을 받고 있다는 거죠. 병원에서 처방하는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양한 ADHD 치료제나 식욕 억제제나 뭐 우울증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처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료용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의약품이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심하고 뭐 의존이나 중독의 우려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복용을 시작을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중독 상태에서 약물 사용량이 점차 늘어나고 또 이런 의료용 마약류뿐만 아니라 불법 마약류 사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특히 젊은 층이나 청소년층의 경우에는 불법 마약류도 문제지만 이 의료용 마약류로 인한 손쉬운 사용에서부터 약물 의존, 중독으로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기 발견을 한다면 약물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마약류에 속한다는 그 사실만 아는 것만으로도 중독 예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본인의 약물 중독 문제를 알고 있지만 상담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해서 필요한 상담이나 교육을 받지 못해서 계속해서 재범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또 이런 재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도 마중약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마중약국의 역할은 현재 처방받아서 약국을 방문하고 있는 많은 분들,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에 이 의약품의 특성이나 복용할 때의 주의점, 또 혹시 부작용이 일어날 우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전달을 하고 그 법적인 규제 내에서 처방받도록 하는 그 복약 지도만으로도 굉장히 약물 중독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저희들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담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걸 알리는 그 자체만으로 해도 상담약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홍보 또 상담을
진행을 약국에서 한 다음에 그 이상의 좀 더 심화적인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 마약대치운동본부로 연락을 해주시면 또 마약대치운동본부에서 충분히 상담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계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도 좀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히 마중약국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상담약국이라는 그 마중약국이라는 명패를 만들어 드리고 또 포스터나 또 명찰 필요한 또 홍보 물품, 상담 물품들을 조금씩 준비를 해서 물론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이런 걸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마중약국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만들어서 부착하고 있는 그런 현판입니다. 마약류 중독 예방 상담 약국이라고 그리고 이제 포스터도 크기가 크지 않게 약국에서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 않도록 이렇게 제작을 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련해서 뭐 필요한 책자나 여러 가지 복약 지도에 필요한 그런 자료들도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약물은 주로 수면제, 졸피뎀과 펜타민, 식욕억제제, 그리고 펜타닐 패치 이제 3종을 각 약물별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일정 수량씩 약국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 상담한 내역을 좀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록이 조금 귀찮은 과정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인데 현재 이 마중약국에 대해서 외부 기관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특히 보건소나 이런 쪽에서 지역약국이 이런 마중약국의 역할을 한다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조금 지원을 해줄 그런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려 그러면은 기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이더라도 그 날짜나 뭐 이름 같은 경우에는 풀네임이 아니더라도 적당하게 연령대나 성별 정도 기록을 해서 약물 종류 그리고 상담 내용이 어땠는지 복약지도 자료를 전달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복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점을 상세하게 설명드렸다든지 이런 걸 간단하게 기록을 해서 그 약국에 오시는 환자분들 처방전 발급받아서 오시는 환자분들 내용만 기록을 해도 충분히 기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록하셔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마약대치운동본부에 팩스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구두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만약에 마약대치운동본부로의 상담 연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필요한 그런 스스로 중독 여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진단지나 상담 기록지나 연계 의료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활용을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상담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중독 진단지는 스스로 이걸 점수를 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 중독 경향이 있는지 이걸 테스트를 해보는 용지이고 그 다음에 연계가 필요하면 이런 양식도 간단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굳이 이 양식을 사용하시지 않더라도 뭐 간단하게 전화로 연결을 해주셔도 충분히 상담 연계가 가능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이 더 필요하다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등대가 나왔는데, 마약류 중독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 마중약국의 역할, 약사님들의 역할이 이런 망망대해에 불을 밝히고 있는 그런 등대의 역할과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밤에도 등대 불빛 하나로 우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사님들의 역할, 마약류 중독, 특히 젊은 층의 마약류 중독 예방에 마중약국이 정말 큰 역할을 해 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약국에 처방전을 가지고 오시는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철저하게 충분한 복약 지도를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수면제와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의 경우 저희들이 실제 상담한 사례를 기반으로 약사님들이 재연 영상 좀 시연하는 거죠. 우리 재연 드라마처럼 영상으로 제작을 했으니까 그거까지 한번 참고로 보시면
굉장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영상까지 보시고 혹시라도 또 더 좋은 방안이나 운영하는 면에서 더 좋은 방안이나 또 개선해야 될 방안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